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9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잡다 라는 의미의 집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잡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쥐는 것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일을 맡는 것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잡다 라는 의미의 집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무 하면 일을 잡다 라는 뜻으로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또는 일하는 것을 얘기하죠. 집도라고 하는 것은 칼을 잡다 라는 뜻으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 계속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 또는 어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착과 집념이 모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또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아주 집중해서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신질환적 상태를 얘기하는 데 반해서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그 투지를 얘기한다라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라든지 또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죄수를 처형하는 것을 집행하다, 형을 집행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필이라고 하는 것은 붓을 잡는다, 즉 펜을 잡는다 라는 뜻으로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가 앉다 라는 의미로 이 집이라는 것, 잡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포집을 곤충 채집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미세한 물질, 우리가 통상 미립자라고 한다든지 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포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재산적 또는 사회적 그 권위가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문에서 일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노예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집사를 주로 청지기라는 말로 옛날에 불렀었죠. 그 청지기는 총 책임자입니다. 지금으로 굳이 번역한다면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실무를,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든지 교인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길하다 라는 의미의 길자가 되겠는데요. 한국인은 종교적으로 샤머니즘이 가장 강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인은 스스로가 샤머니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미신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본인이 젖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철저하게 샤머니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길자도 이제 이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차원과 긴밀하게 관계가 된 그런 의미에서의 운이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좋다, 예후가 대단히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감이 안 좋다, 무엇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좋은 날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9일이나 10일 이런 이사하기 좋은 날, 손이 없는 날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요. 현대 달력에도 이 길일, 손이 없는 날, 이사하기 좋은 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현재 상당한 달력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서 길조라고 하는 것은 예감이 좋은 징조를 뜻하는 거고요. 길몽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아주 좋은 운이 따를 꿈을 얘기합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펴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운이다. 기운이 펴나가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운이다 라는 뜻이고요.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2월 초에 한 2월 5일, 6일 그 정도에 이제 입춘이 오죠. 그 입춘날 모든 일이 크게 잘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대청소를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문구로 쓰던 것을 입춘대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룡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일이 길할지 좋을지 흉할지 망할지 또는 화를 불러일으킬지 복을 갖다 줄지를 점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명길이라고 하면 인조 때 그 대신이죠.
남한산성에서 그 여진족, 그 후금이죠. 후금과 싸울 때 화친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분이고요. 결국 이제 그 후금에 항복할 때 그쪽 항복과 관련된 일 전체를 다 주관해서 담당을 했었던 대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있다 라는 의미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있다 라는 의미의 승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있다 라는 의미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승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어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승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선조의 뜻을 이어받다 라는 뜻이고요. 전승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을 오래 이렇게 물려 내려온 그러한 전통 같은 것들을 이어받다 라는 뜻이고, 승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동의가 그냥 단순히 뜻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 결제 라인을 거쳐서 그 기관의 뜻으로 확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승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승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해서 상대방의 제안 또는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승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과 잠자리를 함께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는 상관이 없죠. 정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후궁들은 임금과 잠자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내명부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그런 큰 일이었기 때문에 승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궁으로서는 이제 출세 가능성을 열어놓는 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승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기밀스러운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기관이었고요. 도승지는 승정원의 총책임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기본 틀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요 승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또한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